안녕하세요. 네, 사회복지 행정론을 강의하는 사회복지학과 이수영 교수입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밝은 모습으로 수강을 하던 교실에서의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싶은데 중국발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부 당국과 학교 행정 조치에 따라서 2주차에 걸쳐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좀 어색하지만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숙지하시고요. 제가 올린 PPT 자료나 아니면 PDF로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교실에서 배울 때는 이제 주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오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1교시 때는 PPT로 강의를 하고 2교시 때는 이제 책을 가지고 이런 주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언더라인도 쳐가고 내용 설명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체크하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물도 잘 준비하시고 출석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일단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사회복지 행정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법이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거든요.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미래란 현재의 성공적인 헌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하여간 실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성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자존감도 높은 분들이라서 가끔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점들이 있지요. 이런 내용을 함께 참고를 하고 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네, 행정의 개념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뭘까? 또 사회복지의 가치 과목마다 설명하는 건데 이 복지가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 행정은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지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 절차의 과정 그리고 전망 이런 순서로 약 한 2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보면요. 공공민간기관이 우리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개념에 포함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요. 서비스를 산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협력 활동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관리에 초점을 둔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행정 개념에 포함된 요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교재에는 아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행정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역동적인 협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관리에 초점을 둔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정과 관리에 대해 조금 알아보지요. 행정은 정치 또 사회 심리학에 근접한 학문으로서 하나의 예술과도 같아서 가치, 인간지향적이고 사색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위의 개념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논리학을 강의할 때 상위의 개념, 하위 개념 설명을 제가 지난 학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인데 관리는 과학이죠. 이 부분은 이제 경영학이나 행정학에 근거한 전술적이면서도 물적, 양적인 것으로 채택된 정책의 시행 등과 같이 활동 중심적인 특수한 성격을 가진 하위의 개념이다. 그래서 행정이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면 관리는 하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학에서 목적을 상위의 개념으로 목표를 하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억이 있어요.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 이제 김형식 교수님 같은 분들은 사회복지 조직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특수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황성철 교수님 같은 분은 이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적인 활동의 체계와 과정을 행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일리가 있죠? 자, 그 다음 그럼 행정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행정 업무라는 건 지속적이면서 역동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공통의 목적 달성을 해서 활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기반을 강화시키는 매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로는 기획, 조직,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소의 세 가지는 행정론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하고 유사 개념들이 있는데 복지행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복지 업무 관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뭐 안보행정, 치안행정, 경제행정, 환경행정, 교육행정, 보건행정 등과 같은 수준에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복지기관의 정책 결정과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의 관리를 복지행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혼동하시는 건데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정책인데 좀 좁은 의미죠. 사회 구성인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거의가 모두가요.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공공복지라든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일들을 다루는 것을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일단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가족과 가족,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충돌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도해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그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 활동을 조직화해서 사회복지의 전체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기관 중심의 사회복지 활동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가깝게는 이제 지역 주민센터 같은 데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사회복지 시설이 있죠. 뭐 지역에는 뭐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뭐 건강가정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등 다양한 시설이 많아요. 뭐 요양원 같은 것 여기 포함되는 거죠. 이런 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기관 중심의 사회복지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내가 근무하는 그 기관이 노인복지 분야인지 아동복지 분야인지 장애인복지 분야인지 또는 여성복지인지 아니면 뭐 학교 사회사업이라 그러면 학교라는 기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관의 조직 구조나 그들이 어울리는 구성원들과 같은 이런 요소들은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요, 조직 전문직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사회복지 활동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데 그래서 오르가제네이셔널 프로세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조직은 원조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요. 그걸 이끌어간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직무 만족을 지지해 줘야 되고 그들의 고대 능력을 집중하여서 어떤 서비스를 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행정이 없이 사회복지 활동이 가능할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의 논제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클라이언트와 그 직원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업무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행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기적인 이런 이제 관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원들과 유기적인 관련이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은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따르게 되는데, 행정이 없는 사회복지 활동은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업무 또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 또 아무도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의 현재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서비스가 어려운 거죠. 또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원과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하지 않으면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행정 서비스예요. 그래서 행정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없다고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럼 직원들에 대한 부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죠. 모든 결정은 일방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행동을 지도할 목표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거. 그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의 4년 동안 아니면 6년 동안 학부나 대학원도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통해서 나름대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것을 도울 수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위임이 전무해진다는 그런 사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요보 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행정을 사회복지 협의의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하는 이제 행정은 넓은 의미겠죠.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요보에 대한 행정을 하면 뭐 시설이라고 우리 가까 보면 뭐 요양원이라고 하면은 요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행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쪽에 있는 분들은 그들이 또 나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 같은 걸 말하는 거택보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로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이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인데, 이거는 뭐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의 정책 형성이라든지 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관리자의 조직 구성원의 총체적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뭐 기관, 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면 뭐 정신보건센터, 요양원 뭐 이런 시설이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조직의 정책 형성 및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의 총체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걸 구분한다 그러면 광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은 협의의 개념이고 공공복지기관의 행정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행정은 민간복지기관, 요보 대상자들인 것이고요. 공공복지 행정기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대상이 전 국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협의의 광의와 사회복지 비교를 하고 1교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일단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한 방법으로서 행정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말하면 뭐 사회사업 행정, 사회사 상대 방법, 개별, 집단, 지역사회적 이런 거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회실 방법론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주요 내용은 서비스를 전달의 효과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거, 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 서비스의 경쟁성, 서비스 중복과 조정 문제, 재정의 불확성 뭐 이런 이제 부분을 다루는 것인데 이거를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민간견을 포함한 사회복지 조직 구성은 총체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과학적 관리 과업을 하는 건데 여기는 사회사업의 3대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을 강화시키고 공공기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연계 체계를 확립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